자, 오늘도 돌파매매 공개 방송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생쇼 종목부터 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죠? 자, 네. 또 이야기 드리자면, 예, 돌파매매는 자, 1월 달에 생쇼 이제 수익률을 잠깐 보시면, 예. 자, 요게 몇 프로인지 한번 보세요. 제가 생각해도 어마어마합니다. 197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그죠? 종목들 몇 면을 보세요. 아, 진짜 화려하다, 진짜. 자, 유로메카가 1월 5일 날 들어가 가지고 오늘 로봇주들 다 두드려 맞아 버렸죠. 그죠? 그래서 팔았습니다, 우리도. 자, 유로메카가 73. 유로메카 73% 올라갔고. 자, 그 다음에는 1월 4일 날. 예. 1월 4일 날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요게 이제 제일 많이 갔죠. 자, 이것도 오늘 이제 약간 두드려 맞았어요. 그죠? 84%. 그 다음에 K옥션입니다. K옥션은 네, 26%까지 갔다 왔죠. 그죠? 잘하죠? 응? 그 다음에 1월 19일 날. 네. 1월 19일 날 KTCS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자, 이건 31%. 이게 뭐 맨날 먹어요. 몇 개 빼고. 그 다음에 1월 25일 날. 써니전자죠. 요거는 이제 안철수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보시면 자, 1월 달에 197% 이게 자, 이 날짜 한번 보세요. 이거 몇 개 빼놓고 지금 다 먹었습니다. 자, 1월 2일 날 만약에 생쇼가 있잖아요. 이 종목을 두 개를 뿌린다면 한 종목 하죠. 그죠?
두 개를 뿌리면 400%가 나옵니다. 내가 한 종목밖에 안 하기 때문에 200%밖에 안 나왔지. 응? 다른 전문가들 그 방송하는 것처럼 두 개를 하면 난 400이에요. 안 그래요? 자, 1월 2일 날 제이션 시스템 28%죠. 1월 3일 코콤이 48.7입니다. 이거는 이제 VIP에서 맥스트 먹은 거. 1월 4일. 자, 1월 4일 또 오픈 엣지 84.4. 1월 5일 유로메카 73. 1월 6일 금호건설. 1월 9일 HLB 제약. 그죠? 자, 그 다음 유일 로보틱스가 있고 1월 10일 1월 11일 티라유텍 다 그냥 먹고 나온다는 얘기죠. 1월 13일 대명에너지 13%, 1월 17일 저스템, 딥노이드, KTCS, 코퍼스 코리아까지. 이 코퍼스 코리아도 이거 하루 만에 먹었어요. 내가. 우리 VIP에서 먹었죠. 자, 그래서 뭐 계속 매일매일마다 있잖아요. 수익 내고 나오고 수익 내고 나오고를 반복하는 매매입니다. 이 매매가. 코퍼스 코리아, 그 다음 K옥션, 써니전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있죠. 서울옥션. 이 서울옥션을 제가 또 이 매수를 했어요. 언제 매수했냐면 1월 20일 날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1월 20일 날. 그러니까 우리 VIP는 서울 옥션을 했고, 그죠? 서울 옥션. 네, 이틀 만에 이거 30% 갔습니다. 생쇼에는 내가 K 옥션을 줬어요. 그죠? 네, 둘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갑자기 옥션을 왜 했어요? 네, 서울 옥션. 생쇼에는 K 옥션. 써니전자. 끝이 없다면 끝이.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 돌파 매매는 신규 핵심 테마의 주도주를 바닥에서 잡는 매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종목을 한번 보자 말이에요. 그죠? 계좌는 뭐라고 어제 그랬어요? 신규 핵심 테마를 뭘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나는 거예요. 계좌 수익은.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오늘 핵심 세트를 또 한번 봅시다. 자, 오늘 핵심 세트는 이제 이쪽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오늘 올라간 종목들 쭉 한번 이제 뭐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들어볼 테니까. 자, 메디프로는 이게 치매로 땡겼어요. 아, 여기서 사실은 이제 신호가 났습니다. 이게 피플바이오가 이제 올라가면서 메디프론이 갔어요. 그죠? 이 치매입니다. 피플바이오가 이렇게 계속 가니까 메디프론을 뉴스 띄우면서 땡겼습니다. 그죠? 여기서. 자, 매수를 못했는데, 이것도 이제 하는 짓을 보면, 올라갔다가 한번 뺐죠. 17 빼고 왔다 갔다 이렇게 땡겼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이게 가끔씩 나옵니다. 이게 가끔씩 나오는 게 아니라 지수가 좋으면 이렇게 갑니다. 그죠?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패턴이 제가 생쇼에 들어갔던 이 KCTC 패턴이에요. 아니다, KTCS죠. 이 패턴입니다. 이게. 그죠? 자, 땡겼죠? 응? 땡겼잖아요. 그죠? 뺐죠? 또 땡겼죠. 응? 자, KTCS는 언제 들어갔다고요? 여기 있죠. 이게 1월 19일 날 들어요. 1월 19일 날이면 언제냐면요.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이니까 하나, 둘, 3일이에요. 3일. 네, 이게 3일 만에 간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운도 따라주고 그런 거예요. 주식을 하다 보면 운도 따라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디프론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BNGT, 윈텍 이런 거는 왜 그런 거야? 시가총액 500억짜리 DYD. 쓸데없는 이제 핵심 테마만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테마는 제껴버리고. 제주은행 이거 넘어갔는데. 요것도 좀 봤는데 약간 좀 긴가민가 해가지고 좀 매수를 못했고. 생수에 좀 하려다가 여기서 하려다가 말았죠. 요 차트입니다. 요거 싹 올라왔잖아요. 그죠? 1670억으로 싹 올라요. 자, 놓쳤고. 그냥 이제 이거는 혼자 그냥 개별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안랩입니다. 안랩은, 자, 써니전자는 제가, 그죠? 여기 있죠.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1월 25일이죠. 1월 25일 날 1월 25일이면 어제 아닙니까? 안철수, 그러니까 나경원 그거 하고 불출마하고 갖다 땡겨버렸습니다. 안랩을 갖다 땡겼는데 이게 지금 조정시에 내가 깔아놨는데 우리 방에서 이게 상황을 들어가 버려가지고 못 잡은 거예요. 안랩 써니전자 이게 다 올라갈 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이 이제 높은 거예요. 이게 자, 높아가지고 여기까지 빼면 좀 해보는 거죠. 주말에 이제 여론조사 나오면은 이제 안랩이냐 이 김기현이 거는 브랜드가 있다 그랬죠. 남성. 사실은 이제 안철수도 올라갈 뿐더러 이 브랜드도 김기현이 건데 브랜드도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 시장에서 이게 자기 주식 시장 자체도 헷갈리는 거죠. 누가 될지 지금 안철수가 될지 김기현이가 될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여론조사 나오면 다음 주 월요일은 안철수 아니면 김기현 종목이 둘 중에 하나는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생쇼는 써니전자 브랜드를 다 들어갔어요. 누가 1등을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치 테마주는.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은 이제 애플페이 규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플페이는 약간 오래된 테마다. 그러니까 오래된 테마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신규 핵심 테마만 하잔 말이에요. 신규 핵심 테마.
이 신규 핵심 테마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돈 벌어요, 여러분. 아셨죠? 예. 자, XG21. 이건 잡주들은 다 제어버리고, 아프리카 TV, 미래생명자원, 인벤티지랩, 블리츠웨이, NHN. NHN 이거 오랜만에 올라갔네, 그죠? SD생명공학, 플라즈막, 라이프시메, 비올, 맨날 가고. 자, 그 다음에 유진 로봇. 자, 로봇주들을 좀 설명을 하면, 로봇주들은 이제 레인보우가 1등 아닙니까, 이거? 그죠? 시가총액 1조 5천억까지. 자, 이 지금 이제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AI 이제 솔트룩스하고 저기 레인보우하고 같은 동급으로 보시고, 이게 엄청나게 시세를 냈다가 뺐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요건 이제 주도 섹터는 완봉이 죽지는 않아요. 완봉이 죽진 않기 때문에 쌍봉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보우가, 그러니까 어디서 반등이 나오느냐? 솔트룩스하고 코난은 또 올랐죠. 레인보우가 이게 지금 어디서 반등이 나오냐?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빼버리면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급락을 시키느냐 천천히 빼느냐 그 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급락을 시켜버리면 한번 해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87,000원 한 40% 뺀다고 생각하면 68이 48 5만. 여기 만약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뭐라고? 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도주는 외봉이 죽지 않는다. 솔트룩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올라간 거에 비하면 별로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코난 이거는 올랐죠. 자, 그래서 코난은 뭐 맨날 오르고 있네. 자, 그래서 그렇단 얘기고. 그래서 로봇주들은 레인보우하고 로봇하고 AI는 솔트룩스하고 저기 뭐야 레인보우의 고점 대비해서 한 3, 40 떨어질 때 매수하면은 또 반등도 크게 나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등을 먹으려면 저기 급락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한 20% 빼야 돼요. 그러면 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다 추종하는 종목들이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시고, 물론 이제 로봇주가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게 있었죠, 그죠? 예를 들어 플레이디. 요게 뭐냐면, 요것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죠. 요게 이제 KTCS 있죠. 그 KTAI 종목이에요, 이게. 그 KTCS 들어갈 때 이것도 이제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2종목을 뿌리면 내가 다 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쇼에서 말이야. 다른 전문가들은 코너 하면서 한 두 종목 방송하죠. 나도 2종목 방송하면 뭐 한 500% 나옵니다, 나는. 하나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요때 KTAI가 붙었죠. 그 KTCS도 같이 붙인 거예요. 예, 붙였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응? 여기 있죠. 어디 갔어요? 여기. 아씨, 어디 갔지? 여기죠, 여기. 응?
1등주 1차 눌림목 매매. 여기 있죠, 요거를 잘해야 됩니다. 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요, 요 매매를 잘합니다. 1등주 1차 눌림목 매매. 요것만 마스터하면 맨날 법니다. 실되는 종목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1등주 2차 눌림목 3차 눌림목 매매는 약간 애매하고 먹을 수도 있어요. 먹을 수도 있는데 거의 95% 이상으로 수익 내고 나오는 매매가 바로 이 1등주 1차 눌림목 매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요거 이제 플레이디, 요거는 1등주는 아닌데 플레이디 이렇게 땡겼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1월 18일을 땡겼잖아요. 맞죠? 자, KCTC는 KCTC가 아니고 KTCS는 요거죠. 내가 요때 생쇼 들어갔죠. 요거죠. 그 똑같이 땡겼다는 거예요. KT알파하고 KTIS하고 이 뭐가 어렵다네. 똑같이 땡겼으면 똑같이 떨어질 때 잡으면 똑같이 급등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별거 아닌데 주식은 별거 아니고 설명할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붙였잖아요. 그죠? 자, 붙였죠. 붙이면 뺀다 그랬잖아요. 그죠? 1등주 1차 눌림목. 자, 1차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려오겠죠. 그대로 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가면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 잡았는데 괜히 애달아 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서 여기죠. 여기서 내가 생쇼에서 들어갔어요. 요 네모친 자리 있죠. 이런 매매를 잘해야 돼요. 이런 매매만 마스터하면 있잖아요. 떼돈 법니다, 여러분. 딴 매매 패턴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날 이 보세요. 시가에 마이너스 1 떨어지고 시가에 마이너스 1 떨어지고 장중에 이게 마이너스 7을 뺐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과연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겁나죠, 이거. 겁나는 게 아니고 이게 약간 해석이 불가능하죠. 이렇게 급등을 시켜놓고 그것도 개파락득 시켜놨단 말이에요. 개파락 시켜놓고 마이너스 7%득 밀어버리니까 속임수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규 핵심 테마의 주도주를 바닥에 잡는다 그랬죠. 요게 개별이면은 요거는 죽어요. 개별 종목이면 죽는다고. 근데 KT 종목으로 땡겼잖아요. 맞죠? 플레이디도 그래서 이렇게 땡긴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주식은 별거 아닌 거죠.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데 못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제일 문제죠. 잡는 버릇을 기르면은 잡을 수 있다고. 자, 오늘 현대 HT라는 종목이 상가 같습니다. 뻗었죠?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차트를? 이거를 내일 만약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이 매매를 못 합니다. 이게 이거 언뜻 보면 있잖아요. 그냥 겁나요. 그냥 언뜻 보면 겁나요,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 안 합니다.
요게 오늘 왜 올라갔냐면 애플, 삼성전자, LG전자와 이게 지금 원래 급등이 나왔을 때 있죠. 내용이 있죠. 예. 내용이 개별로 치면 이거는 못 돌아 나가요. 섹터로 쳐야 됩니다. 섹터로. 예, 애플, 삼성전자, LG전자와 스마트홈 시장 선점 경쟁 소식에 상승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스마트홈 시장, 스마트홈 종목들이 뭐가 있어요? S넷, 코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코콤은 어때요? 코콤이 이건 드론으로 미리 갔거든요. 응? 이것도 내가 잡아냈죠. 여기서 때려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 코콤도 보세요. 요래 갔죠. 이렇게 뺐죠. 그 요때 들어갔잖아요. 생쇼에. 이게 어렵다고? 안 하니까 어려운 거죠. 안 해본 버릇을 들이니까 어렵죠. 근데 바로 땡겨 버렸잖아요. 땡겼죠. 그러니까 왜 이런 패턴이 나오느냐? 땡기고 빼고 바로 땡기는. 어떻게 하면 이런 걸 계속 먹을 수 있을까? 한 달, 두 달 기다려서 5% 먹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기다려서 10%, 20% 먹는 게 아니고, 단 며칠 만에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돌파 매매가 나온 거예요. 이 돌파 매매를 해야 이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개별로 하면 여러 물립니다, 이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비플라이 소프트. 이것도 AI 종목인데, 오늘 AI 종목이 다 떨어진 게 아니고, 뭐 이런 느낌, 잡주들 올랐습니다. C랩, 이게 엔비디아 종목으로 땡겼는데, 약간 잡주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성에너지, 오늘 이제 그 난방비, 난방비 종목이 지금 땡겼죠. 자, 이게 지금 오늘 보면 대성에너지가 있죠. GSE 시간에는 많이 떨어졌네. 그 다음 중앙에너비스, 그죠? 그 다음에 대성산업, 이런 것들은 옛날에 그 천연가스 종목들입니다. 이게 한국석유, 흥구석유, 경동, 그죠? 자, 그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걸? 오늘 못 잡았죠? 못 잡습니다. 자, 못 잡으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과연, 오늘 땡겼잖아요, 그죠? 그럼 좀 조정 나오겠죠? 뭐, 1,500원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건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종목 보지 말고, 이렇게, 코콤, 제시언, KCTS, 플레이디,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추워야 돼요. 다음 주에 영하 15도, 영하 20도 이래 돼야 됩니다. 근데 날씨를 보니까 다음 주에 별로 안 춥죠? 응? 자, 그래서 약간 좀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도 추우면 있죠?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단순한지 모릅니다. 지금 주식은 다음 주에 안 추우면은 이거는 이제 계속 내려가죠. 근데 어떤 종목들은 춥기나 말기나 그냥 갖다 땡기는 것도 있습니다. 날이 더워도 땡깁니다. 가스는. 네, 오늘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은 땡긴다 이래 봅니다. 응? 다음 주에 날이 더워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뉴스로 나와서 또 땡기냐면 이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드론 예를 들면 드론이 이제 북한에서 넘어와 가지고 한번 땡겼잖아요. 그죠? 제이시언, 코콤 땡겨 놓고 이제 며칠 쉬는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북한에서 드론이 다시 넘어오면 또 땡긴다. 근데 북한에서 드론이 다시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 모르죠. 응? 근데 많이 붙었다 그랬거든 그때.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이시언 말이에요. 네, 다 설명했습니다. 요때 드론 때문에 땡겼다. 응? 그럼 여기서 이제 북한에서 드론이 다시 넘어와야 또 땡기는데 여기서 내가 샀죠. 생수에 샀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한마디를 득 해버린 거예요. 드론 부대를 새로 창설해라. 그 한마디에 쉘이만 이래 땡긴 거예요. 자, 그러면 노광민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 부대를 새로 창설해라는 거를 예상을 했나? 그건 예상을 못했죠. 응? 그거는 예상을 못했는데 한 번은 땡긴다라고 보는 거죠. 왜? 이렇게 붙어줬기 때문에. 거래가 여기 있죠. 무슨 말이냐면 거래를 일단 붙여놓고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뉴스를 띄우고 땡긴다는 거예요. 이 거래가. 세력들은. 근데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뉴스가 나오니까 얼씨구나 하고 갖다 땡겨버렸죠. 무슨 말이냐? 땡길 놈은 뭔 방법을 쓰더라도 땡긴다는 거예요. 재료가 살아있으면 더 좋죠. 다음 주에 추우면 대성에너지, GSA, 중앙에너비스는 또 갑니다. 근데 다음 주 날씨를 보니까 안 춥죠. 근데 오늘 거래가 익바이로 붙었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땡길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난방비 가격을 뭐 정부에서 6월달까지 계속 인상하겠다. 그 뉴스가 나오면 또 땡기는 거예요. 날씨와 관계없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주가가 다시 급등이 나오기 위한 어떤 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응? 그런 생각도 안 하면 주식 어떻게 합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간만에 리튬을 땡겼어요. 미래나노텍, 금양, 하이드로리튬, 강원에너지, 포스코엠텍, 어반리튬, 하이드로리튬 완전 세력들이 엄청나게 해먹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 그런 중간에서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미래나노텍. 리튬은 약간 손이 잘 안 갑니다. 근데 리튬은 장점이 뭐냐면 리튬 애들이 거래가 좋아요. 한번 뉴스 나오면 뭐 어디서 뭐 날라와 가지고 엄청나게 사재깁니다. 리튬 종목들이 그래요. 미래나텍 오늘 지금 3,125억이 붙었다고. 시가총액이 5천억짜리인데
5천억짜리인데 뉴스 하나 나와가지고 3천억이 붙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섹터예요. 이게 세력이 있는 종목 섹터입니다. 손은 잘 안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오늘 다 알다시피 자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 LNF, 세로닉스, 에코프로, GI텍, 엔캠, 나노신소재 다 전기차 종목 아닙니까? 응? 대보마그네틱, 유일에너테크 이런 것들 오늘 첨보까지 SKI, 성일하이텍, 세비킴 이런 것들이 다 올랐어요. 응? 그 전기차는 별로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냥 뭐 한두 개 포트 넣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제시언이나 코콤이나 KTCS처럼 응? 그죠?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올랐잖아요. 그죠? 올랐다가 제가 하는 말은 그죠? 올랐다가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또 이렇게 가느냐? 이게 안 되잖아요. 포스코케미칼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응? 오늘 땡겼잖아요. 맞죠? 그 제이시언 코콤처럼 땡기고 살짝 뺐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한다고? 급등 포스코케미칼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중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오케이? 예.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걸 설명할 뭐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 알아서 안 하면 되는 거지. 중기로. 예. 이런 걸 매수하려고 전문가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하려고 전문가 가입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혼자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거는.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땡겼죠. 조정 나오겠죠. 그럼 이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어? 아니에요? 그럼 아니면 에너지 솔루션 3개월 가져가 보세요. 한 10%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거를 계속 먹다 보면 있잖아요. 저런 종목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기로 뭐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전 포트를 저거를 깔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보세요. 제시언도 바로 땡겨 버렸잖아요. 그죠? 하루 만에 땡긴 겁니다. 이거. 코콤이 3일 만에 48을 땡겼잖아요. 응? 오픈했지 바로 땡겼잖아요. 유로메카 바로 땡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땡길 거를 지금 찾는 거예요. 바로 땡길 거를. 응? 서울옥션, 그죠? K옥션 바로 땡겼잖아요. 26% 이틀 만에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느리고 무겁고 이런 종목은 손이 잘 안 갑니다. 서울옥션 이거 바로 먹었잖아요. 서울옥션 이것도 대단히 느린 종목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그러니까 섹트가 맞으니까 땡긴 거 이게. 그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유비케어입니다. 이게 자 종목을 보시면 유비케어죠. 케어랩스, 이지케어텍, 드림텍, 비트, 인피니트, 인성정보. 이게 원격 의료거든요. 인성정보 내려갔네. 원격 의료는 있잖아요. 코로나 종목 아닙니까? 이게 원격 의료 종목은 되게 먹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이게 지금 국회가 있죠. 여기 이제 나온 뉴스가 뭐냐면 정부가 이르면 오는 6월 달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죠? 6월 달입니다. 지금 1월 달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오른다는 얘기죠. 쉬었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중기 종목이 되는, 중기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기다렸다가 정부가 법 개정을 한다 그러니까 6월 달에 국회에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못 믿는 거고 첫날 만날 서로 싸우니까 정부에서 한다 그러니까 믿어야죠. 6월 달에 한다 그러니까 그죠? 뭐 공청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럼 3월, 4월 달에 뭐 그런 거 하겠죠. 그럼 또 뉴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정이 살아 있는 거예요, 이게. 대신 이게 원격 의료 테마주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1등이 없습니다. 1등이 없던 상황에서 원래 옛날엔 피트컴퓨터가 1등이었거든요. 1등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유비케어를 914억으로 땡겼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유비케어 얘를 1등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 붙였죠. 옛날에 뭐 비트컴퓨터, 인피니트 잘 안 갔던 종목인데 인성정보 이런 게 코로나 때 땡겼잖아요. 그죠? 유비케어는 안 땡겼어요. 땡겼나? 땡겼구나. 그런데 오늘 갑자기 붙였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원격 의료 쪽에는 유비케어를 이런 식으로 빼면은 한번 해볼 만한 합니다. 원격으로는 약간 세트가 돼요. 이렇게 빼면 이제 또 이렇게 가겠죠.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6월 달에 법 개정한다 그러니까 딱 사놓고 기다리면 먹는다 그 얘기예요. 뭐 6월 달은 너무 머나? 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제일테크노스. 이 제일테크노스 이건 왜 땡겼는지 모르겠고, 이 거푸집 만드는 회사인데, 옛날에 윤석열 테마주였는데.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유니크, 풍국주정. 또 뭡니까? JN케이터. 수소차죠. 자, 오늘 수소차 갑자기 급등한 이유가 내년 아랍에미리트 주요 도시의 팀 코리아 수소기술 실정. 수소차는 옛날에 올라갈 때 2018년도에 올라갈 때 그런 화려한 어떤 상을 못 치고 있다고. 얘네들이 올라가면 전부 윗꼬리를 달고 쳐맞아요. 지저분한 섹터예요, 이 수소차가. 오늘 같은 경우에 그죠, 로봇주도 AI가 다 빠졌을 때 유니크 같은 게 이거 여기서 오늘 1등으로 땡긴 거거든요, 수소차 중에. 그러면 이게 딱 상을 또 가져야 돼요. 상을 딱 가지고 딱 안착을 해놔야 되는데 또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세력이 지금 뭡니까? 확실한 세력이 안 붙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딱 가주면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붙는단 말이에요, 내처럼. 근데 가다가 두드려 맞으니까 수소차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올라가면 다 팔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LG LX450 이건 실적 때문에 갔고, 이오플로우 모르겠고, 자, 넷마블. 자, 게임은 있잖아요. 이 파노 게임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 처음에는 조이시티를 땡겼어요. 얘를 땡겼다고, 얘를. 그 다음에 유스는 넷마블로 올라갈 거는 넷마블. 그 다음 웹젠. 그죠? 벨로프. 이런 걸 땡겼죠. 그 다음에 네오이즈 이것도 있죠. 오늘 갖다 빠졌네. 넥슨 게임즈. M게임. 자, 그러니까 이게 게임주는 애매한 거예요. 응? 이 무슨 말이냐면, 애매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래 갔다가, 이래 뺐다가, 이래 갈 수 있느냐.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 이래 못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 가고 그냥 또 올라가면 또 맨날 뭐 한 달 내내 놀고 일주일 이주일 내내 놀잖아요. 아, 노는 거 되게 지겹다고.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주식이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계속 종목을 먹다 보면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기로는 뭐 넷마블 이런 거 추천해도 되겠죠. 응?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옥션입니다. 서울옥션은 여기서 내가 때려잡았죠. 자, 보세요. 서울옥션, K옥션, 머니터리. 자, 보세요. 여기다 거래 없죠? 거래 없을 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거를 사실은 요때 요 날 있죠. 요 날 머니터리를 땡긴 날이에요. 내가 동시에 딱 봤는데 1월 19일입니다. 요때 머니터리하고 갤럭시 SM을 땡기고 서울 옥션까지 땡겼죠. K옥션은 이때 안 땡겼다고. 그러니까 종목을 밑에서 땡길 때 첫날 뭐를 땡기는지를 딱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첫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세력이 첫날 배팅한 종목이 거의 주도주 안에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날 머니터리를 땡겨주고 SM을 땡겨주고 갤럭시 SM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옥션을 땡겼다고. 그날 이제 들어가면 딱 대박이죠. 근데 한 템포 쉬었다 들어간 거예요, 내가. 요때 들어요, 요때. 요때 머니터리가 또 급등한 날이에요, 요때가. 그러니까 같이 급등해 주는 거잖아요. 이 뭐가 어려워요? 섹터. 이게 만약에 개별이면 못 당겼어요. 그리고 오늘은 소득이 지분 넘겨주는 것 때문에 또 당겼던 거예요. 소득이한테 지분 넘겨주는 거는 몰랐죠, 나도. 응? 옛날에 신세계, 얘가 2대 주주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그죠? 그 또 먹었잖아요. 그 주식에서 수익이 날 때 전부 운으로 먹는 것 같이 보이죠, 제가. 응? 이게 운이 아닌 거예요. 운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룰에 의해서 먹는 거예요, 주식을. 룰이 딱 정해져 있다고, 룰이. 그 룰에 따라서 그냥 탁탁탁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안 보입니까? 머니터리를 땡기고 SM을 땡기고 서울 옥션을 땡기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룰 아닙니까? 이게 룰. 응? 머니터리만 땡겼으면 긴가민가한데 같이 탁 땡겨줬잖아요. 그 다음에 K옥션을 어때요? K옥션이 요날 살짝 땡겼네. 1월 19일. 요날이죠. 1월 19일이 6% 올라갔다가 3% 정도. 그러니까 서울 옥션보다 약간 덜 땡겼죠. 응? 머니터리보다 덜 땡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날 머니터리하고 서울 옥션이 가주니까 K옥션을 다시 또 땡겼죠. 응? 더 땡겼죠. 오케이? 어렵다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주식은 이런 방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K옥션이 실적이 좋아서 갑니까?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는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에만 적용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1년에 4번. 나머지 360일은 뭐로 가느냐? 섹터로 가는 거예요. 가끔씩 실적으로 가니까 온천지 다 실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실적이 좋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적 시즌에는 실적 종목을 하면 돼요.
근데 비실적 시즌에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트레가이 AP위성 뭐 우주항공주죠. 자, 그 나머지 쓸데없는 거는 다 그리고 FST. 자, FST는 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이 어제 반도체 올라갈 때 얘가 상을 친 종목입니다. 얘가 상한가를 쳤다니까? 이거 떨어지면 잡아야 됩니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졌으면 오늘 무조건 생쇼에 그냥 탁 들이댔어요, 이거. 물론 지금도 들이대도 되는데. 자, 어제 반도체 올라갈 때 급등한 종목이 FST,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얘네들이 순서가 딱 정해져 있다고. 실적으로 땡기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 FST가 뭐 실적이 좋아서 어제 상승했어요. 자, 첫날, 둘째 날 땡길 때 종목들의 서열이 딱딱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후발로 꼴찌로 땡기는 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아무도 안 사는 건데, 그게 뭐, 얘는 안 올랐으니까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오를 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서열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서열 순을 정리를 잘 해놔야 되는 거예요. FST. 자, 얘를 땡겼죠. 그 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게 FST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 다음에 SNS 텍을 땡겼죠. 이게 EUV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일반적인 종목이에요. 원익, IPS, 무겁죠, 이거 주성. 오늘 또 올랐네. DB하이텍, 뭐 네페스, 하나모티리얼, 뭐 많죠. 반도체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래 갔죠. 이래 뺐죠. 이래 갑니까? 반도체는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매매하는 사람이 나하고 수익률 대결을 한다. 절대 못 이깁니다. 반도체 매매하는 사람이 나하고 수익률 대회 생쇼에서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코콤, 제시언, 오로스, 서울옥션, K옥션, 유로메카 그런 걸 다 추천해 버리는데 이거 반도체 가지고 어떻게 수익률을 따라오겠냐고. 나를 못 따라오지. 그죠? 저도 잘 안 해요. 근데 중기로 들고 가면 됩니다. 중기로 몇 개를 들고 가보세요. 그러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거 일렉트릭, 헬릭스 믹스. 그러니까 핵심 섹터의 주도주를 잡아라 말이 하셨죠. 자, 하나투자증권. 이게 뭐냐면 이 토큰 종목이에요. 자, 우리기술투자. 자,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이 떨어지면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안 떨어지고 있죠. 땡겼죠. 여기까지 빼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야. 아셨죠?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땡겼죠. 근데 얘는 이제 천천히 하나 천천히 땡겼죠. 이렇게 빼면 3,300원, 3,500원이죠. 8544, 8324, 2,800원. 예. 만약에 여기까지 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빼면, 그죠? 여기까지 빼면 2,900, 2,800 빼면 매수하면 먹어요. 거래 없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잘 지켜보고, 지금 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섹터로 올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있잖아요. 살 게 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수가. 응? 자, 그 다음에 KTCS 아까 이야기 드렸죠. 요거는 KTAI 섹터다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쭉 오늘 올라간 종목을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야기 해드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도움됩니까? 제시스 메디컬, 나무 이따 개별이고. 자, 그러니까 주식에서 수익이 날 때 뭡니까? 시장이 올라가서 그냥 뭐 저절로 먹는 거. 그건 누구나 다 먹는 건데, 그 외에 어떤 뭡니까? 시장이 안 가더라도 어떤 룰에 의해서 먹는다. 그죠? SBB.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면 누구든 다 먹죠. 뭐, 왜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LG야, 기아. 오늘 현대차하고 기아가 많이 뻗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뭐 첫날 만날 매수하니까 올랐죠. 그죠? 그 다음 에코프로비엠 다날. 이거 오늘 생쇼에 내가 다날을 줬는데, 이건 약간 애매한데 내일 잘 봐야 됩니다. 이거 내일 거래가 붙여줘야 돼요. 이게 내가 토큰으로 들어갔는데, 자,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오늘 뭐 전기차니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거래가 좀 붙고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넘어버리면은 55,000원이 넘어버리면은 얘는 자, 여기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도전도 해보지 않을까. 그래 보여요. 얘가.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여기를 넘어야 됩니다. 그죠? 얘도 한번 세력이 붙으면 호가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5만원짜리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모니터리 떨어지면 무조건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풍국주정, 이게 수소차죠. 그러니까 또 이렇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 꼬리 보세요. 얘는 여기서 상을 쳐도 이 짓을 하고, 그러니까 수소차 섹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2018년도에 수소차 올라갈 때 상한가 3개 가고 막 종목 한 10개가 동시에 갔거든요. 그렇게 깔끔하게 가주면은 그냥 무슨 종목을 해도 먹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올라가면 두드려 맞고 이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코스모 신소재 뭐 중기적으로 보시면 해도 되는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뭐 사마알미늄 뭐 이런 계속 살아있죠. 전기차 종목.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반도체는 그냥 뭐 포트에 한두 개 그냥 섞어 가지고 홀딩하는 종목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그래 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 가스 종목들 있죠. 오늘 새롭게 올라간 대성에너지, GSE, 뭐 중앙에너비스 그런 종목들은 눌렀을 때 1차 눌렸을 때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지케어텍, 유비케어가 오늘 거래가 많이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르면 먹습니다. 누를 때 들어가면 먹고, 인피니트, 케어랩스 뭐 그 정도가. 시간의 단일가. 그 다음에 옛날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구형테크, 이 KB 오토시스, 이게 옛날에 엄청나게 갔던 종목. 이게 뭐냐면
기아차 조지아주 공장 설립할 때 그때 2년 전인데 그때 엄청나게 갔던 종목이 이게 바로 구형테크입니다. 구형테크. 이때죠. 이때 상 이런 종목입니다. 오늘 기아차 가가지고 같이 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도 뭐 좀 갔네, 그죠? 그 다음에 의료기기 뭐 그 정도 그래 갔습니다. 그래서 리튬도 있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섹터는 예를 들어 뭐 전기차하고 반도체는 그냥 기본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유비케어하고 전기가스, 대성에너지, GSE 일단 그 정도만 눌렀을 때 매수하면 되지 않겠나, 일단 그래 보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주식을 하는 거예요. 생쇼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네, 197%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간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한 종목 추천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서 반도체하고 전기차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10%가 많이 가는 거예요, 그게. 암만 해도 197이 못 나옵니다. 반도체 전기차로 깔아가지고는 외국인들이 사주면 먹기야 먹겠지만 197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나하고 생쇼에서 수익률 대회를 하면 안 돼요. 그냥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내하고 붙으면 안 됩니다. 그거. 이 197을 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올라갔다가 뺐다가 이렇게 가져야 197이 나오는 거예요. 200%가. 이게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이거. 포스코 케미칼 그거 뭐 한 달 내내 홀딩 해보세요. 197%가 먹겠나, 그거. 그러니까 일반적이 아니고 혼이 말하는 단기 급등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기 급등주. 그죠? 이런 류의 종목이 있죠. 이런 류의 종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류의 하는 종목을 해가지고, 그죠? 한 목표가 한 4, 50 잡고 한 두세 개, 서너 개 맞추면 그 20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이 손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느려가지고. 지루해서. 깝깝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응? 이봐, 이거 바로 가는 거를 먹어버리잖아요. 제시온. 이 전부 바로 간 거. 이게 한 달 기다려서 간 게 아닙니다. 한 3일만, 4일 만에 그냥 바로 갖다 땡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코콤, 맥스터, 이것도 바로 땡긴 거예요. 전부 다 오픈했지. 그죠? 그러니까 한 달 후, 두 달 후에 뭐 10%, 20%를 먹니? 이게 아니에요. 내 매매가. 그냥 빠른 시일 내에 그냥 갖다 땡겨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KTCS 바로 땡겼잖아요. 코포스 하루 만에 땡겼고, 서울옥션 바로 땡겼죠. K옥션 이틀 만에 땡겼죠. 써니전자 하루 만에 땡겼잖아요. 하루 만에 10, 20, 30을 어떻게 하든 먹으려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고개를 가격 끓일 수 있죠. 응? 초보자들이 하는 매매가 아니에요, 이게. 할 수도 없고. 근데 하다 보면 있죠. 하다 보면 이런 매매를 결국 나중에 다 하게 됩니다. 한 3, 4년, 4, 5년 하다 보면 단기 급등주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단기 급등주 들어갔다가 맨날 두드려 맞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단기 급등주. 이거 이렇게. 단기 급등주를 있잖아요. 차트를 보고 개별로 들어가면 여러분 물려요.
반드시 섹터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성공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근데 차트를 보고 뭐가 어떠고 저떠고 개별로 개별 뉴스로 가는 거 있죠. 응? 그 물립니다.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100개 중에 나는 80개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그거는 100개 중에 20개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매매 확률이 높아야 됩니다. 그 매매하는 기법이. 기법이 높은지 아닌지는 제가 생쇼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제시언, 코콤, DTNC.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샤페론, 뭐 랩지 이런 것도 있네. 코리아나 이건 다 단기 개별로 먹은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명심하시고, 섹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섹터가 나오면 이거다 싶으면 넣으란 말이에요. 비중을. 그리고 기다리라. 기다리는데 몇 달 동안 기다리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로봇이 몇 달 만에 두드려 맞았어요. AI가. 솔트룩스가 한 달 반 만에 두드려 맞은 거예요. 네임보우는 뭐 두드려 맞은 것도 아니고 조정 나온 거죠. 네임보우는 지금 한 달 만에 맞았죠. 그러면 뻔한 거죠. 언제까지 올라갑니까?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200-300 올라가면은 그거는 다 두드려 맞게 돼 있는데 그거를 자꾸 또 고점에서 들어가지 말고 걔네들이 두드려 패면 어떻게 돼요? 걔네들이 두드려 패는 타이밍에 전기차를 탁 당기잖아요. 또 하나의 새로운 섹터를 부상을 시키고 기존의 섹터를 두드려 팬단 말이에요. 순환으로 돌리죠. 영원한 테마는 없고 영원한 섹터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기간을 잘 생각해 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 내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매매를 하고 이 섹터가 무너지면 반드시 또 다른 새로운 핵심 섹터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머니터리를 잡을 수가 있겠죠. 서울옥션을 잡을 수가 있고 K옥션을 잡을 수가 있죠. 응? 그러면 로봇도 먹고 옥션도 먹고 머니터리도 먹고 둘 다 먹죠. 로봇은 안 물리죠. 안 물리잖아. 내가 오늘 팔았으니까 안 물린다니까. 욕심을 부리면 물리지가 않아요. 근데 욕심을 내니까 물리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 매매를 핵심 테마의 주도주를 바닥에서 잡는 이 매매가 매매 습관이 딱 길들여져 있으면 겁날 게 없단 말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매매하면 됩니다. 아셨죠? 로봇을 패니까 전기차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세력이 만들겠죠. 로봇도 올리고 전기차도 올리고 바이오도 올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한 두세 개 섹터만 올리고 빼고 올리고 빼고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방적으로 한쪽 섹터에 올인하면 안 돼요. 올인을 만약 할 때는 초반에 해야 돼요. 초반에 선점하고 때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반에 선점이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되지. 당연히 서울옥션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죠. 이걸 과연 매수할 수 있을까? 잘 못한단 말이에요. 초반에. 첫날 상승 시세 초입에 베팅이 잘 안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맨날 한 달 후 고점에서 매수를 하지. 첫날, 둘째 날 그 종목, 그 섹터의 종목을 배팅을 잘 못해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거를. 여기서 만약에 했으면 이게 몇 프로짜리입니까? 40%짜리입니다. 이게. 서울옥션이. 근데 여기서 매수를 못하죠.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를.
머니터리를 보고 동시 배팅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혼자 땡겼으면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서울옥션 이게 뭐 주도주도 아니잖아요. 머니터리 땡기는 거 보고 토큰을 땡겼다. 그렇게 배팅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생각이 순식간에 탁탁 나와줘야 돼요. 고민하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머니터리 갤럭시 SM을 땡기고 서울옥션을 땡겼다. 그럼 계속 가나 안 가나 그거를 한 1분간 생각한 다음에 배팅이 바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적중이 되면 50%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매매를 한 경험. 오케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주식은 전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고. 보세요. 서울옥션을 이런 식으로 땡기잖아요. 서울옥션이 이런 식으로 땡기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걸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 모니터리 바로 땡겼잖아요. 30% 사흘 만에. 어떻게 먹으려고? 뭔 방법으로 먹어야 되냐 이거를. SM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날 만날 고점에서 좀 쳐들어가서 물리지 말고 이 방법이 있을 거. 이거는 여기서 가입 매수할 수 있겠냐고. 이거 노봇 한다고 정신없죠? 나는 이런 걸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근데 매수는 못했어요. 머니터리 땡길 때 동시에 땡겼다. 서울옥션 땡길 때 땡겼다니까 이거. 근데 이 당시에는 며칠 전만 하더라도 노봇이 맨날 가니까 사람들은 전부 노봇을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죠. 응? 노강민이는 이 갤럭시 SM은 여기서 있잖아요. 바로 상을 쳤습니다. 이 보세요. 먹을 수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아셨죠? 갤럭시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머니터리가 아니고 머니터리. 갤럭시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할 테니까 자,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순환매 종목이 순환매를 매일매일 여러분 장을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빨리빨리 체크를 하고 순발력 있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지런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냥 촉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응? 근데 이런 연습을 안 하면은 안 오죠. 응? 그럼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런 거 해도 돼요. 한 달 기다렸다 10% 먹는 그런 매매를 해도 되는데 그 매매를 하다가는 나하고 붙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나하고 수익률 대결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수익률 대결에는 이길 수 있겠어요? 나는 그런 패턴을 한 두세 개만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서너 개만 먹으면 한 200이 되는 건데 그 서너 개 한 달 동안 못 먹겠냐고. 그래서 이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디 보세요. 응? 이 플레이디 상을 어디 갔어요? 플레이디네. 그죠?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오늘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반성을 해야, 반성을 해야 되죠. 응? 뭔 반성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왜 못 잡았을까? 여러분들 모두 다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이걸 내가 왜 못 잡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을 안 하니까 실력이 안 늘죠. 여기서 때려 잡아야 되는데, 뭔 수로? 무슨 근거로? 이게 뭔 종목인데?
이게 왜 갔는데? 도대체 이거를 무슨 내용으로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패턴이 계속 나옵니다. 1년 내내, 2년 내내, 10년 내내 나오는 거예요. 평생 나온다니까, 이런 매매의 패턴이. 그래서 빨리 공부하세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하루에 한 종목 해요. 하루에 한 종목. 저분도 아이디가 갤럭시하네. 자, 하루에 한 종목은 해야 돼요. 하루에 한 종목도 안 하면 그 심심해서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내가 노인네도 아니고. 왜 하루에 한 종목을 하냐면, 이게 A급 섹터는 한 달에 두세 개, 서너 개가 나오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회원가입 안내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5월 88만 7일이고 15880648이고요. 네, 노광민 대표 자동 결제하기입니다. 34904672. 자, 여기서 하시고,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거죠. 자, 여기 이제 노광민 들어가시면 결제 상품 안내. 자, 결제하기 누르시면 88만 하시면, 자, 이렇게 동의합니다 누르면 됩니다. 아셨죠? 궁금한 거 계시면 15880648로 전화하시면 되고. 자, 빨리 돌파 매매를 배워가지고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요.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아셨죠? 룰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뵐게요. 또 어떻게? 다른 섹터예요. 플레이디는 KTAI고 모니터리는 토큰이고 다른 섹터입니다. 다른 섹터인데 어때요? 다른 섹터인데 올라가는 똑같죠. 다른 섹터인데 올라가는 모습은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종목을 다 때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패턴을 이해가 안 되니까 무섭다는 거죠. 이해가 되면은 그게 안 무서운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좀 더 가입하셔가지고 같이 해보세요, 이제.